자,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쇄신. 지금 거의 매일매일 쇄신. 어떻게 보면 일일 일쇄신. 좀 어려운 말로 일신 우일신 뭐 이런 느낌. 안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네. 다 아는 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한 발언 잠깐 듣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교체는 대전환입니다. 정책 대전환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어제 보통 하루 전에 공식 그 계획 일정이 나오는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전에 9시에 기자회견한다고 공지가 된 거 보니 어제 오후 밤에 결정이 됐다. 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소장님 오늘 기자회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어떤 부분 보실 수 있나요? 저는 정치 교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봤고요. 역시 썰전이네요. 이재명의 기본 쇄신 물음표 제목을 참 잘 붙이고 뽑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집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산이자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정권 교체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웬만큼 공략해봤는데 아주 끈덕지고 굳건하게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걸 우리가 여론조사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가려는 모터 달린 새로운 도입한 자동차로 아마 정치 교체 또 시대 교체 이런 말도 하고자 할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쇄신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으니까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기본 플러스 쇄신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차별화는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책 쇄신에서부터 시작했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 계속하다가 이제는 인적 쇄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총리는 지금 부총리와 다를 것이다라고 아주 거명해서 콕 찍어서 말한 적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586들의 용퇴 그러더니 어제 드디어 송영길 당대표를 위시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죠. 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취하고 있던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있던 것들입니다. 민주당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들은 후보 안 내겠다고 하는 거 바꿨다가 큰 낭패 보고 4.7 재보선 놓치고 나서 다시 원래 정신으로 가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일각에서 꼬집는 것처럼 지지율이 좀 정체 국면이 있고 힘들으니까 요때 함으로써 조금 뒤늦게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책 쇄신과 인적 쇄신으로 나아가는 이것들을 큰 흐름이나 한 줄기로 묶어보자면 저는 정치 교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시대 교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고 싶습니다. 일단 선언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다 말씀 잘하셨어요. 뭐 정치 교체, 뭐 실용 정책을 하겠다, 국민내각 통합정부 하겠다, 3, 40대 장관 적극 등용하겠다, 그리고 경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못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쇄신책은요 본인이 잘 나갈 때 했으면은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까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계속 던졌으면은 국민들은 더 다른 관점으로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계속 저희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냥 저희 겸손하게 국민의 뜻 잘 받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관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밀려서 억지로 내놓은 것이 아니야? 예.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30, 40대 장군 적극 등용하겠다. 옳은 정책이에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경기도지사 했을 때 30, 40대 좀 괜찮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좀 등용한 예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이분이 대통령 돼서도 정말 젊은 인재들을 잘 우대하겠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을 텐데 본인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도지사였을 때는 이런 거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나 대통령 되면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과연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을까라는 예. 좀 의심이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제 그랜드한 거대 뭐 거시적으로 좀 봤는데 기자들은 또 보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오늘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첫 번째 나온 질문이 자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라고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거 자,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지역 일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계속 네거티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 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자, 저게 지금 앞부분은 잠깐 잘렸는데 역사적으로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구체적인 예가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에 봤을 때 뭐 술을 마시고 뭐 환관들한테 했을 때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아니 아침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라고 했는데 저기 교수님 이거 네거티브입니까 아닙니까? 네거티브죠. 왜냐하면 증거 없이 그냥 막 공격하는 게 네거티브예요. 그 봐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를 얘기해도 네, 네거티브. 이게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이상한 짓해서 나라가 이상해진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황간 4시까지 얘기하고 어디서 술 먹으러 다니기나 하고 이게 네거티브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게 조급하고 지금 너무 뭐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본인도 네거티브를 하고 1시간 반 이후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똑같은 네거티브를 했어요. 뭐냐면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법사위장에서 틀었고요. 강득구 의원은요. 도이치모터스 계좌에 요건도 안 되는 것을 증거보전 신청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지금 거의 무혐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단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고자 하는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네거티브를 어떻게 개념 정의해야 할지 적어도 우리 장 교수께서는 네거티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 규정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분들에 대한 비판은 저는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증거를 검증이라고 갖추고 생각되는데.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수사권이 없는 일개 시민이나 의원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서 더군다나 그 증거의 진위를 감별한 후에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어떤 짓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이상한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상한 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 어디 그 선거운동 하러 가서 당연히 기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하고 술 마실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측근이나 챙기고 게을러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례, 환관 등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은 화법으로 봐줘야 하는 화법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말이 험해져요. 이러면은 그러면 어디부터는 화법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는 인정할 수 없는 험해지는 그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소장님. 맨날 게을러가지고 맨날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후보인데 맨날 게으르다고 이렇게 아니, 표현을 해요. 며칠 게으를 수는 있지만 맨날 게으른지 그러니까 며칠부터는 맨날인지 며칠부터는 맨날이 아닌지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근거 없이 그리고 막 상대방을 한국어에서 규정하는 맨날이라는 게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영어의 에브리데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습관화된 또는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통상 맨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장 교수께서 수준이 내려가시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저 상대 패널 비하 발언을 좀 아. 중지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방금 이거는 네거티브입니까 아닙니까? 네거티브죠. 아니죠. 예. 상대의 인격과 학력과 식견을 존중하면서 저는 상당히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대답에 그러니까 근거 없는 네. 근거 없는 어떤 그 폄훼
폭로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고 그 네.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검증하는 건 필요하다. 검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거티브와 검증을 구별을 했고 근데 앵커님 이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한 건지 아니면 모욕과 명예훼손과 어떠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규정하기 위한 공격인지. 아니 이 문장 어디를 읽으면 윤석열 후보를 지칭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갑자기 고등학교 국어 언어 영역 수업처럼 가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걸 바로 왜 윤석열을 비유한 거라고 어디서 느끼시죠? 저는 그냥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는데 나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썼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은 뭘 하겠다고 비전과 포부를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화법으로 특유의 화법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왜 괜히 윤석열 혹시 재발이 저리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또 그 한층 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네. 상대 후보가 네.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연히 다른 당 후보 술을 얘기한다고 좋아하시는 봐야죠. 게 겹쳤던 모양이죠. 뭐.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너무 어떡해요. 확대해서 이 발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거티브와 검증,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검 남내, 내가 하면 검증, 네. 남이 하면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투명한 유리판처럼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발언을 가지고도 양쪽에서 의견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함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있어야 거는 돼요. 필요하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 돼요. 거고 네.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오늘 법사위에서 그 1시간 반 만에 했다는 그 부분이 보니까 지금 그 김건 씨 녹취록에 나오는 그 한동훈 검사하고 친하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 뭔가 봐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네거티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건 애매모호하긴 한데 일단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우리 정책 공방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법사위에서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예. 후보의 지지사항이 잘 먹혀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이런 부분들 정치 개혁이나 쇄신들은 잘 나갈 때야 점수를 따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승부수 쐐기를 박는 승부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전 카드로 활용했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오늘도 여론조사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30%대 중반에서 거의 수평, 뭐 이른바 박스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 지금 장 교수님은 이게 지금 반전 카드가 안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또 설인데 네. 설을 앞두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로도 최근 사흘 사이에 나온 조사들이 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일요일 오후에 발표를 네, 하거든요.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발표하면서 약간 좀 걱정, 긴장? 아, 어떡하지?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튀거나 이러는 건 아닐까 했는데 경향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조금 그랬지만 문제가 있기는 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진단 자체가 양측이 잘못하고 있다고는 솔직히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윤석열 후보도 오랜 동안 비교적 보이지 않는 천장에 쭉 있다가 조금 그걸 뚫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최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이분 제일 높았을 때는 한 41, 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워낙 진폭이 컸었기 때문에 20몇까지 떨어졌다가 30몇 오르면 크게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 최고점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도층 공략에서 양쪽 다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 심리가 50%를 넘지만 윤 후보는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낮고 그러니까 자기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저는 결국은 지지층을 다 결집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2번 중도층 공략이 서로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가 중도층 것만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뽑아서 쭉 면밀히 봤더니 저희 KSY 조사로는 중도층에서는 윤 후보가 조금 더 선전하고 있는 근데 것으로 어쨌든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네. 어쨌든 윤 후보는 좀 올라간 흐름이고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정체 예. 또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근데, 더 급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강윤 소장님 앞에서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거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전혀 그렇지 있겠지만 않습니다. 편히 제 말 좀 들으셨으면 하고요. 예. 오늘 이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은 상당히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을 더 뜯어보면 지지율에서 대략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안을 뜯어보면은요 20대에서도 53%대 20%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수치가 뭐냐면은 60대가 지금 55.2%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든요. 20대와 60대 이상이 지금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30대는 지금 박빙이고요. 50대 박빙이고 40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세대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지역적으로 따져봐도 이재명 후보에겐 상당히 지금 불리한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 21%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10% 차이로 지고 있어요.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충청 지역에서도 10%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그만큼 큰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장님 이제 네. 지금 계속 나오는 분석이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설 연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 설 연휴 끝나면 선거운동 기간이죠. 이제 한 달밖에 안 2월 남았으니까. 14일부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그리고 설 전후로 해서 아마 JTBC도 준비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조사들을 각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경우에. 많은 데가 나오겠죠. 이제 네.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이맘때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데 발표 때까지 한 3, 4일 걸리죠. 조사 돌리는 기간, 분석 하루 하고 기사 쓰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여론조사가? 2주 말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에 맞춰서 뭔가를 어필하거나 새로운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리고 주목을 끌 만한 걸 당연히 내놓겠죠. 또 하나의 슈퍼 위크가 되는데 예. 연말 연시 앞두고 했던 것처럼 그 방금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짧게 해주시면.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사실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두 군데의 여론조사의 지역별 경향으로 그게 대세, 흐름으로 추세로 굳어진 것 같은 뉘앙스를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오늘 거를 예, 기준으로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샘플이 부분은- 작기 때문에 네. 샘플이 그 작기 부분은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네. 맞습니다. 이게 경향적인 걸 봐야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통계 해석에 오류가 있다. 뭐 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제비 한 마리로 우리 쉽게 봄이라고 단정하지는 예. 말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설날 연휴가 어떻게 보면 빅 그 체인지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